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 쪽에 이제 꿈의 주식을 찾는 그런 어떤 여정을 떠나는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해외 주식 쪽의 첫 번째 꿈의 주식은 바로 버진 갤럭틱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스터디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최근에 꿈을 우주 관련된 꿈을 막 꾸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꿈. 예. 굉장히 좀 이 분야에 이제 심취해 있었고 몰입해 있고 이 관련된 영상과 이제 막 기업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다 보니까 뭐 거의 온종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우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꿈까지 꾼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지금 제가 해외 주식 쪽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그 야오밍 바이오하고 이제 핑한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렸었어요. 예, 유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이제 그쪽을 소개시켜 드렸고 미국 주식 쪽으로는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꿈의 주식이라고 제가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번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 되고자 하고요. 그럼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과연 무슨 기업이기에 신박사가 이제 꿈의 주식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명명을 하는지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종목에 앞서서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죠. 최근에 제가 우주 항공 관련된 산업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맛보기로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좀 깊이 있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누적했던 어떤 자료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주 항공 산업의 어떤 발전 요약을 보시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우주 시대 이전 우주 시대 개막 43년도, 57년도. 그러니까 이 우주 항공 쪽은 사실 이제 정부가 주도로 했고 그동안 그리고 이제 구소련과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군비 경쟁, 이런 부분에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이 좀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상업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큰 어떤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이제 투자나 어떤 산업으로서 바라보지는 않았었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만한 게 GPS 그 정도 빼고는 위성이라든지 그런 것 빼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분야였고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민간으로 이 부문들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민간으로 내려오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하는 거고 기업들이 하면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의거해서 빠르게 이제 어떤 진보가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버진 갤럭티라는 그 회사가 결국 이제 민간 우주 여행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이클 5라 볼 수 있는 2018년부터 열린 거죠. 2018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민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인 로켓이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성공했고 또 이제 버진 갤럭틱도 우주인이 아닌 사람을 태우고서 이제 우주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 5 그리고 새로운 어떤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 도약의 어떤 원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주요 이제 혁신 기업가들 자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아니죠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그런 어떤 그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어떤 기업의 이제 그 수장들이 그 우주 항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아마존 주식을 팔면서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제
만든 회사죠. 여기에다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 기업가들이 엄청난 자금을 이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제 산업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어떤 그 포렌티어 어떤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들은 바라보는 걸까? 나중에 어떤 상업화를 하려는 걸까?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 유명하잖아요.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이제 주요 활동하는 분야는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이제 뭐 데이터 분야. 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엔 이제 한 세 분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우리가 뭐 GPS라든지 우주에서 내려받아 가지고 뭐 구글 어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은 로켓을 직접 발사를 하죠. 그래서 발사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회사들은 뭐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다른 행성에 가서 광물 자원을 가져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요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눠져 있고요, 크게. 그래서 발사체하고 데이터 분야가 조금 더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구글 여기도 있죠. 그래서 뭐 텐센트도 하고 있고, 정말 버진 그룹 이제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이거 굉장히 그 혁신가입니다. 그 뭐죠? 애플의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제 그 창업자고 이제 비슷하게 조금 괴짜? 뭐 그런 어떤 경영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버진 그룹의 이제 버진 갤럭티가 발사체 이제 우주 여행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 이제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요 기업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더 높은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이제 나사죠. 나사가 이제 민간 우주 활동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어요. 지난 9월에도 나사가 이제 민간 기업이 달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달 탐사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6월에는 민간 우주 여행 업체인 버진 갤럭틱이 나사와 이제 협정을 맺고, 버진 갤럭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비행에 앞서가지고 나사에서 이제 준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각 국가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어떤 이 활동들을 장려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에서 민간의 어떤 그 영역으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주요 기업가들은 다양한 우주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상 관측을 위한 데이터를 얻거나, 두 번째 위성이나 우주 여행용 발사체를 개발하거나, 세 번째 우주 광물 탐사를 위한 활동.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성이나 우주 여행용 발사체를 개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위성이나 우주 여행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포커스된 투자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상업적인 목적의 로켓 발사 증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의 중심입니다. 미국에는 뭐 그렇게 두드러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뭐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도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 많이 쏘는데요. 상업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군사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좀 목적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업적인 관점의 어떤 산업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FAA라고 합니다. 지금 뭐 버진 갤럭틱도 여기서 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절차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로켓 발사 횟수는 23회인데 그중 과반수 이상인 12회가 이제 한 회사입니다. 스페이스 X.
그리고 스페이스X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민간 우주여행, 심우주 탐사, 이제 먼 우주죠, 뭐 화성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위성 발사 등 다양한 목적의 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 중이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로켓랩 글로벌인데 일렉트론 로켓을 통해서 소형,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업체다. 그래서 이제 국적별 발사 주체별 발사수, 그리고 미국 민간 로켓 발사 현황 이렇게 보면, 미국은 여기 상업적 이용, 여기 보시면 21건이 상업적 이용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많이 쏘는데, 로켓을 많이 쏘는데, 뭐 군사용 민간 연구소도 대부분 좀 군사 목적, 뭐 방산 목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미국, 그리고 뭐 유럽,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로켓 발사 현황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스페이스X다. 로켓랩 글로벌 두 기업. 그리고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 이제 또 자회사 버진 오빗이 또 이제 위성도 쏘죠. 그래서 한 건 정도 있는데요. 요거 많이 늘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쪽으로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당연 그 스페이스X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창업한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테슬라보다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죠. 그만큼 우주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이주하겠다는 그 정말 뭐 그냥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실현시켜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호 투자도 많이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뭐 거의 한 80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비상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지금은 할 수 없고요. 화성 궤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하는 이 앨런 머스크의 이제 발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사업 영역 비교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주 산업을 하던 걸 그냥 이제 올드 스페이스로 하면 될 것 같고, 새롭게 결국 이제 어떤 상업적인 어떤 가능성을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드 스페이스를 보면 이제 국가 주도 우주 개발이죠.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원래 이제 군사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지금 뭐 GPX가 대명사처럼 됐죠. 미국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우주 활동을 이제 주로 했고, 뭐 유인 우주 탐사, 요거 미소 간의 어떤 군비 경쟁상 이렇게 하면서 뭐 국가 주도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 우주 개발 영역도 있었죠. 올드 스페이스가 모두 뭐 국가가 했던 건 아니고 저궤도, 중궤도, 정지 궤도용 이제 발사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일부 데이터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통신 위성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쏘아올린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상업적인 가능성에 기반한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빌려주죠, 나사가 민간 기업에. 그래서 우주 관광, 이게 시작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냐. 제가 왜 이 꿈의 주식이라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 이 우주여행 관련된 기업을, 텐베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여행이라는 어떤 영역 자체가,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쵸? 이 비즈니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의 어떤 기업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뭐 현재로서는 버진 갤럭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퍼스트 무버의 어떤 기업은 기본적으로 10배원 이상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종을, 섹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셀트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가 상승하고 성장을 했고, 그 시장을 상당 기간 이제 독식하면서, 지금 경쟁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이제 그 시장을 먹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제일 싼 게 3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주 공항을 이제 지금은 미국에만 있지만 이거를 뭐 중국에도 만들고 유럽도 만들고 호주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우주선도 여러 개 만들고 나중에 뭐 증자도 하고 이제 자금도 유치해가지고 하면 이게 점점 뚝뚝 떨어질 수 있잖아. 2억, 1억 이렇게.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야, 나는 돈 벌어서 유럽 일주가 아니야. 우주 여행이야.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도 모델 3가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보급형, 싼 전기차로 이제 보급화, 대중화되면서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여행이 이제 시작되는데, 3억이면 이제 작진 않죠. 예. 근데 이제 큰 부자들은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 우주 여행 하려고. 예. 그만큼 이제 이 부자 바운더리 안에서는 일단은 이 3억을 이제 지불하면서라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100억 단위 어떤 그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테슬라도 처음엔 스포츠카로 이제 막 엄청 비싼, 예, 그 전기차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우주여행 가격도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예, 엄청난 이 시장의 어떤 성장이 눈앞에 좀 그려지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야, 이거는 꿈의 주식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올해 결국 상업화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이제 지난 12월 달에 했다가 약간 점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비상 낙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도전을 할 텐데, 그 버진 갤럭티가 결국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그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아유, 우리 부모님 나중에 우주여행 보내드려야지.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좀 공상 속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 나눠지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뭐 20년 전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율주행 뭐 당연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뭐 우주 거주지 건설이라든지 우주 광산 채굴, 이거는 옛날에 아바타에서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주 폐기물 처리 뭐 이런 건 뭐 최근에 영화 뭐 승리호라는 영화에서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 상업적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우주 분야는요, 그 숫자가 아직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결국 이제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어떤 방향이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가 열어젖히는 것에 대해서 상상력이 분명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기반해서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결국 이제 이 경영자도 이제 몽상가고, 뭐 테슬라도 뭐 사실 뭐 앨런 머스크 몽상가라 볼 수 있죠. 드리머고. 그런 사람들이, 혁신가들이 결국은 꿈의 주식을 만들어냈고, 그 초기에 이제 그들을 뭐랄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신뢰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꿈의 주식의 어떤 텐텐버거를 이제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리스크를 감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과거에 이제 누가 얘기한 건데,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이 날 정도의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주식 분야도 그렇고 어떤 뭐 리스크는 분명 감수를 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지금 뭐 숫자가 찍혀가지고 뭐 매년 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런 분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또 맞아야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확신을 해야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뭔지는 좀 보고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보죠. 예,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예, 개발 주체죠. 결국은 이제 이 국가 주도인지 아니면 민간 주도인지. 그래서 1960년도 이제 아폴로 이제 달 탐사를 했지 않습니까? 2020년 아르테미스 해서 민간으로 이제 달을 이제 가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좀 되는 거고요. 최근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점은 과거 정부 주도의 군사 안보 연구 목적의 개발과는 다르게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뉴 스페이스의 경우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자율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로켓을 재사용하는 그걸 지금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이면 우리가 정말 우주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획하는 화성으로 이제 이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렇게 잘 안 되면 폭발도 하고 이러면 화성으로 어떻게 사람이 갈 것이며 물건들을 어떻게 싣고 갈 것이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스페이스 X는 위성을 100개 이상을 이렇게 한 로켓에 실어가지고 성공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혁신적이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버진 갤럭틱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마존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는 보수적이며 위험을 회피하고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대비된다는 거죠. 정부 주도하면 사실 그거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처럼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탄생한 기업들이 이제 뉴 스페이스의 이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의 이제 목표는 역시나 상업적 목표, 시장 개척이죠. 그래서 개발 기간도 상당히 좀 짧아지고 있고 스타트업 벤처들도 많이 있고 개발 비용도 이제 많이 줄이는 그런 흐름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 X, 로켓랩, 원랩 뭐 이런 기업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드 스페이스의 대표는 뭐 우리가 잘 아듯이 아폴로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중단됐던 나사의 유인 달 착륙을 승인하는 우주정책 지침 1호를 승인하면서 93년에 폐지됐던 국가우주위원회가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이제 재가동이죠. 미국의. 그만큼 우주 개발을 굉장히 중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 이제 2019년 3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펜스 부통령이 유인 달 착륙의 기한을 2024년으로 발표하고 딱 목표를 딱 지정한 거죠. 기간을. 같은 해 5월 나사에서 달 착륙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을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민간 기업의 참여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제 국가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 기업의 참여이다. 우주 정거장까지는 나사 우주선을 이용하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달까지 가는 것은 민간 기업의 우주선을 이용한다. 지난해 9월 상원 우주위원회에서 나사 국장은 가격과 혁신 안정성을 두고 경쟁할 다수의 공급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들어가야 이제 결국은 혁신이 발생하니까 여기 있네요. 가격과 혁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돼야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다이내틱스 이게 이제 방산 업체인데 이제 자회사인가 보네요. 여기 등 3개의 후보 기업은 나사에서 각각 꽤나 받았네. 거의 1조죠. 1조 투자를 받아서 달 착륙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의 도움으로 민간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및 우주 자원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는 날이 예상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내 밸류체인의 변화를 보면 민간의 어떤 수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국가가 그냥 공급,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걸 뭐 누가 돈 주고 뭘 이 서비스를 사간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공급 중심의 이제 업스트림 중심의 산업 구도에서 수요, 다운스트림이죠. 수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데이터가 더, 우주에서 이제 받는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위성이 더 필요하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막 사람들이 막 있는 게 확인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 산업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배경은 상업성.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위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그 뭐 수만 개의 위성을 우주 이제 지구 궤도에 이제 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 선 깔잖아요. 우리 가입하면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위성으로. 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앨런 머스크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수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업화 된다는 거죠. 이전의 우주 산업에서는 기술의 공급이 선행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민간 수요를 이제 충족하기 위한 기술 및 디바이스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식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과거에는 다소 좀 테마 성격이었다 보면 이제는 이거 상당한 어떤 그 인더스트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그냥 올랐다가 테마로 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우주여행이 지금 성공하게 되면 그거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돈이 이제 돌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용 위성 중심으로 위성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인프라 중에서도 소형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GPS 지구 관측, 원격 센싱, 데이터 통신 등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 자체가 지금 확실히 바뀌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어떤 주안점을 둔 더 높은 어떤 발사체 기술, 그리고 달로 보내는 우리 기술을 뽐내고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적용 중심으로 시장 수요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술 산업이 어떤 태동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많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민간 주도의 핵심은 뭡니까? 상업성이죠. 우주여행, 위성산업이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결국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성,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다르게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 창출에 있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을 하죠. 우주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위성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도 바로 상업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우주 여행 사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정말 대중화가 되면 이게 완전히 일반 어떤 대중까지는 좀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해외여행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갈 수 있지만 우주여행이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갈 수 있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완전 대중화의 어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윗단에서 그 높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주여행 위성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또 이제 ETF 운용사죠.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올해 발간한 빅 아이디어즈 2021에서도
15가지 유망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소개된 우주 산업은 바로 궤도 위성이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을 제시를 하고 있죠. 스타링크가 하는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아크에서 추정한 위성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4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과 같은 혁신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 기술, 바로 이제 로켓 재사용으로 인해서 발사 비용이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됐죠. 이에 따른 어떤 우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많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우주 산업의 어떤 변곡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머지않아 발전이 가속화되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소형 위성의 발사 개체 수는 이전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2021년에는 다른 모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1년에 발사될 것으로 밝혀진 위성 수는 2020년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상용화, 버진 갤럭틱의 우주 여행 상용화 시점도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요 사업 부분에 비즈니스에 포커스된 그런 기업이 아주 투자 유망한 어떤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형 위성 발사 전망을 보면 올해 보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690기.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의 좀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기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런 어떤 또 보수적인 시각도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유효한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더라도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기업들은 좀 위험하죠.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ETF로 이제 여러 기업에 좀 분산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고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요 우주 관련된 ETF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버진 갤럭틱 같은 그런 어떤 퍼스트 무버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ETF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문제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주요 기업뿐 아니라 우주 관련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 좀 많죠. 워낙 이제 뭐 수익 창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이 좀 쉽진 않았고, 스펙으로 이제 상장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스페이스X도 수년 내로 상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회자될 뿐이다.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화나 어떤 상용화 시점이 먼 기업보다는 위성을 뭐 실제로 쏘고 있고 말주를 발생하거나 뭐 우주여행이 이제 임박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임박한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가 볼 땐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란 판단이 필요하다. 스터디를 많이 해야겠죠. 긍정적인 점은 모멘터스, ASTN 사이언스 등 일부 기업들의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 계획에 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펙으로 많이 상장하는 것 같고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ETF가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이미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티커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UFO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에 투자를 하고 맥사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ETF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ROKT 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맥사 테크놀로지, 버진 갤럭티 그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이제 두 기업 대표적이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이제 모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그 국내도 이제 정부 단으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우주 개발의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올해죠.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누리호라고 국산화된 최초의 이제 발사체가 이제 시험 발사합니다. 예, 그 부분이 또 굉장한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0월 달이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일정은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사체 기술 확보. 예전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는 그 발사체 1단 같은 경우 그 러시아가 이제 제공해줬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국산화를 뭐 그 뒤로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의 항공산업의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도 이거에 대한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사체 쪽은 그렇게 국산화해서 올해 발사를 하고요. 위성 개발 뭐 계속 잘 하고 있죠. 국내 뭐 대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죠. 우주 탐사 부분에서 달 소행성 탐사가 있죠. 야, 우리나라가 뭐 달 행성 탐사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달 궤도선.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안정성 확보, 차질 없는 부품 수급, 선행 기술 개발해서 요 달을 궤도선을 내년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년까지는 한국형 발사체를 가지고서 달 착륙선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올해가 본격적인 어떤 우주 개발의 어떤 시기로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우리 이제 국내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상장사를 보면 위성체 제작, 한국 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아이, AP 시스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발사체 제작 쪽으로는 한국 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양 ENG 뭐 이런 기업들 보면 될 것 같네요. 지상 장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죠. 한국 조선해양,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코스닥으로는 한양 ENG, 세트랙아이, AP 시스템 뭐 이런 기업이 있고요.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 쪽으로 한화 시스템, 그래서 AP 시스템 이렇게 같이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도 이제 같이 있고 또 이제 우주 탐사 쪽으로 AP 위성.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이 이제 주요 기업이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눈여볼 종목은 한국 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세트랙아이, AP 위성,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양 ENG는 사실 반도체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냥 퓨어하게 이제 우주 쪽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매력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 정도 한 6종목 정도가 국내 기업에서는 조금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제 조금 국내 기업들도 깊이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좀 투자 매력이 더 높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여행 서비스 같은 걸 보면요. 다 이제 해외에서 하고요. 그 100km 정도 되면 이제 중궤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지구를 내려봐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버진 갤럭틱이 이제 그 최소 이제 25만 3억 받고 이제 보여주는 90분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90분간 여기서 무중력 경험하고 지구 내려다보고 우주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시 귀환하는, 그러니까 재사용이죠. 그만큼 획기적으로 쏘고 그냥 폐기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상용화에 가까워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도 중개도 쪽으로 이 여행 상품을 이제 판매 예정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여행도 이제 하고 또 심우주라는 건 저 멀리 화성 뭐 다른 행성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이제 뭐 식민지 건설한다 이런 거죠. 블루 오리진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한 600억, 700억 얘기하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화성 정도 가려면 한 6, 7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이제 그런 상품들을 향후에 이렇게 추진할 거다,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구 저궤도 쪽으로 이제 스페이스 X가 또 580만 불 이 정도면 60억 아닌가요? 60억?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든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 스페이스 3사 우주 관광 상품을 조금 이제 정리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연도 2002년도 비슷한 수준 시기예요. 블루 오리진도 2000년, 버진 갤럭시도 2004년 설립이 2000년 초반에 이제 다 설립이 됐고요. 최종 목표는 스페이스 X는 화성 이주 및 식민지화, 블루 오리진은 지구는 인간의 주거와 경공업 지역, 달의 중공업 산업을 이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은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어떤 상업적인 우주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우주 관광 요금의 예정은 스페이스 X는 638억, 블루 오리진은 2억 3천, 버진 갤럭틱은 한 약 3억 정도. 그래서 출발 예정일은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심우주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중궤도 쪽. 올해 이제 2분기 예정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 오리진도 올해 중으로 이제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확정 짓진 못할 거다. 그래서 탑승 우주선은 스페이스 X는 크루 드래곤이라고 불리고 7인승, 블루 오리진은 뉴 세퍼드라고 6인승,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VAS 유니티라고 6인승.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버진 갤럭틱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광 내용은요, 스페이스 X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서 10일간 여행. 와, 10일간 여행입니다. 이 정도면 638억. 이 화성이 아니라 이제 여기 가는 게 638억이네요. 와, 진짜 비싸긴 하네요. 뭐 한 수조원, 수십조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루 오리진, 아마존 거 블루 오리진은 고도 약 100km까지 올라가서 몇 분간 무중력 상태 체험 후에 지구를 관찰하는 이런 어떤 관광 상품.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한 82.7km 고도까지 올라가서 몇 분간 무중력 상태 체험 후 복귀. 그러니까 총 소요 시간이 90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여행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민간 우주 이 뉴스페이스 3사의 이제 기술 개발의 어떤 지척도를 보면요. 일단은 뭐 결국 이제 로켓 재활용 요 기술을 성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블루 오리진도 2015년도 스페이스 X보다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은 이제 발사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로켓이 아니라 비행체를 이제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로켓 형태로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 비행체 형태로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유인이 좀 잘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우주 관광하고 이거는 좀 생소하고 좀 두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행 상품 측면에서는 이 버진 갤럭틱의 이제 비행체로 가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제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우주공항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버진 갤럭틱이 확실히 제가 볼 땐 상업화 쪽으로는, 우주여행 쪽으로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유인 우주선은 이제 스페이스X가 작년 이제 5월달에 이제 국제 이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62일간 머물면서 우주인이죠. 예, 우주인이 가서 이제 머문 걸 유인 우주선을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는 여기 보면 사상 최초 버진 갤럭틱이죠. 6명의 민간인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 VAS 유니티가 82.7km 고도까지 이제 이루가는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업화 이제 우주여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작년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미국 우주방위군 창설에 이제 서명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스타워즈 우주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창설했다는 것 자체가 우주 개발을 이제 굉장히 집중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투자와 관심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국가적으로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만에 우주군 창설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다. 물론 우주군이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 전쟁하려고 우주 군인을 양성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은 국가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ETF 관련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SK증권입니다. 그래서 UFO ETF는 미국의 우주를 위한 질주의 수혜를 받을 ETF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됐는데요. 막사 테크놀로지, 글로벌 스타, 버진 갈락틱,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위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ETF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서명으로 시작될 미국의 이제 스타워즈다 해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국가 중 선두가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후 베조스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찰스 스타크 드레이퍼 연구소와 함께 내셔널 팀을 만들어서 유인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트럼프가 21일 미국 우주군을 창설하는 국방 수권법에 서명하면서 우주를 향한 미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셈입니다. 미 의회는 우주방위군에게 이 정도면 얼마야? 한 400억 좀 넘겠네요. 요 정도 예산을 이제 승인했다. 다만 트럼프는 원래 7,500만 불을 요청했던 만큼 우주 관련 투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재작년이 되겠네요. 재작년 10월 28일 버진 갤럭틱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했죠. 2019년도 10월 28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급등을 했고, 첫 번째로 상업 우주 여행 상장 기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은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첫 번째로 상업 우주 여행 상장 기업이 된 것이다. 버진 갤럭틱은 상장 이후 실적 발표에서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1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올해 이제 우주 여행에 성공하면 이와 더불어서 23년 매출 가이던스를 이 정도면 6천억 정도 되겠죠? 6천억 정도를 제시하면서 3,000명 이상 승객의 우주 여행 유치 계획을 말했다. 나사까지 2020년부터 스페이스X와 보잉을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래서 우주 여행이 진짜 본격화되네요. 버진 갤럭틱의 IPO부터 미국 우주 방위군 창설까지 미국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 그래서 이제 버진 갤럭틱에 대한 어떤 기업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기업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지금 행보, 그리고 나아갈 어떤 방향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최초의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스페이스 라인 이제 우주 여행사다. 예, 그래서 수직 통합된 이 우주 항공 컴퍼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우주선을 만들고 이제 서비스하고 뭐 다 통합된 이런 어떤 서비스 회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업 소개에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버진 갤럭틱 이제 우주 여행 상용화의 이제 선구자다.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위성 인터넷 사업에 주목할 때 버진 갤럭틱은 민간 우주 여행 그리고 초음속 항공기 개발. 이 기업이 이제 민간 우주 여행만 하는 건 아니고요. 초음속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본까지 막 1시간 만에 가는 그런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민간 이제 우주 여행 대부분 많이 이제 부각이 됐고 알려져 있는데 이 초음속 항공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개발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장이 커지면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버진 갤럭틱은 이미 700여 명의 예비 탑승객에게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0를 받았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올해 1분기 출발 예정인 버진 갤럭틱의 VAS 유니티는 그 항공선이죠. 그거는 뉴멕시코에 위치한 우주공항 스페이스포트에서 마 0.85 속도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시험 비행 많이 해서 성공했고, 버진 갤럭틱은 올해 이제 7월 15일, 작년 7월 15일 디즈니 출신의 마이클 콜 글래지어를 CEO로 이제 선임을 했다. 갑자기 웬 디즈니 출신을? 버진 갤럭틱은 디즈니 파크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을 영입하여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의 상업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는 정말 어떤 그 즐거운 어떤 경험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주 여행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 감동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꿈과 희망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한 어떤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정말 하고 싶다. 우주여행을 정말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디즈니파크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어떤 이 인물같이 이렇게 우주여행의 상업화를 좀 진짜 이루겠다. 이 의지를 좀 표명한 걸로 좀 해석이 됐죠. 그래서 왜 뜬금없이 우주여행 기업에 디즈니 출신의 이제 CEO를 선임할까 했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 그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디즈니 출신을 이제 영입한 것 같고요. 버진 갤럭틱의 이제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인 초음속 항공기 이제 공개했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생겼다고요. 굉장히 날렵하네요. 지난 8월 3일 처음으로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 초음속 항공기는 마3의 속도로 6만 피트 상공에서 9에서 1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전했다. 마3 속도는 시속 3,675km. 지금 비행기들이 한 700~800km로 이렇게 달리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방콕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첨단 엔진 및 추진 시스템을 위해 롤스로이스와 협력을 할 것이며 나사와도 고속기술 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해서 이 부분 굉장히 좀 기대돼요. 엄청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이 아예 위성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위성 사업이 지금 굉장히 여행하고 위성 쪽이 이제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2017년 버진 갤럭틱에서 분사해 버진 오빗이라는 소형 위성용 로켓 발사 업체를 탄생시켰다.
유인 우주선 VSS 유니티를 대형 수송기 화이트 나이트 2가 고도 15km에서 분리시키면 우주선에 탑재된 로켓 엔진으로 요거죠. 엔진으로 고도 90km까지 도달하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여기서 15km까지 고도 15km까지 이 비행기가 로켓을 싣고 가가지고 분리해서 이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90km 고도 90km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원리로 거기서 이제 위성을 딱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궤도를 돌게 만드는 그런 원리겠죠. 올해 이제 5월 25일 버진 오빗은 개조된 보잉 747 여객기에 로켓 런처원을 설치해서 런처원 이렇게 생겼나봐요. 런처원을 설치해서 시험 비행에 나섰다. 다만 항공기에서 분리된 뒤 로켓이 자체 엔진을 점화한 후 이상이 생겨서 절반의 성공에 좀 그쳤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은 그렇게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버진 블루 오리진 대비해서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블루 오리진의 카이퍼 프로젝트와의 차이는 비행기로 로켓을 상공으로 실러 올린 뒤에 로켓을 발사시키기 때문에 발사 장소에 제한이 없고 지상 발사 방식보다 이제 훨씬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유의미한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여객기 첫 유인 시험 발사를 실패했다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자세히 봤어요. 왜냐면 이 기업을 지금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실 좀 우리가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왜 이래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추진 체계를 모니터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잘못된 걸로 이제 밝혀졌대요. 그래서 이를 고치고 지금 지상 시험을 거쳐서 비행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난 2월 2일 날 발표되면서 주가가 다시 튀었어요. 그래서 발사 날짜는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발사하는 날짜는 기상 조건 그리고 기술 준비 상황에 따라서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또 기대를 갖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산업은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페이스X도 이제 막 폭발되는 경험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이 기사 뭐 보면 일론 머스크와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괴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경이 이제 기사자기 받아서 이제 경이라고 붙여주죠. 리처드 이제 브랜슨 경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이 작년 12월이죠. 우주 여객기를 발사하는 역사적 실험이 일단 첫 시도에 실패했다. 그래도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게 판단되죠. 왜냐하면 폭파한 게 아니라 이제 점화가 안 돼서 이제 비상 착륙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상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뉴멕시코주 정부가 민간 우주 이용을 위해 세운 우주기지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재사용 가능한 여객기 유니티가 운반 여객기에 실려 활주로를 내달려 이루간 뒤 15,000m 상공에서 로켓 엔진 분사를 시도했는데 점화되지가 않았다. 올해 이제 우주 상업 관광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시험 발사 가운데 첫 번째 실패였다. 그래서 이 면허를 얻으려면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버진 갤럭틱은 실패한 직후 경위를 짤막하게 설명한 뒤 기지에 돌아가면 로켓 엔진이 많이 준비돼 있어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에 영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600명이 돈을 내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석에 따라 요금이 각기 다른데 가장 싼 티켓은 우리 돈으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이날 첫 유인 시험 발사에는 두 사람만 승선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우주인, 이제 우주인이고 민간인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주 여행도 원래는 작년에 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일정이 좀 딜레이가 돼버린 거였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가시면 속도도 또 더 빨리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월 화이트혼 영국 우주산업그룹 회장은 뭐
아주 안전하고 저비용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발전시키는 일은 획기적이며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2019년도 이 스펙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매출은 안 나오니까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은 정비 서비스 제공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이게 또 덮친격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항공기 운행이 급격히 감소하며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브랜든 같은 경우는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을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버진 애틀랜틱 이제 항공사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진해졌죠. 그래서 미국 쪽에는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자금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버진 갤럭틱 이제 지분 10% 매각하면서 거기 이제 자금을 좀 쏟아붓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거쳐지면 이 버진 갤럭틱도 사정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코로나가 두루두루 뭐 어찌됐든 이런 어떤 산업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 8월 달이죠.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여객기 회사, 뭐 화물 운송은 안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이제 사람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이제 여객선인데요. 이 버진 애틀랜틱 파산 신청을 미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투심이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좀 냈고, 주요 노선이 이제 미국,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물선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고, 그래서 버진 갤럭틱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좀 메꾸는 뭐 부분이 있었고,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51% 지분, 미국 델타 항공이 49%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죽이진 않지 않을까? 근데 살리려면 자금들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있다. 그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리처드 브랜슨에 대한 어떤 사람을 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마크 주커버거든, 그 앨런 머스크든 이 주요 주요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지 않습니까? 혁신을 하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셀트론이라는 회사는 혁신으로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필두로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창업자 회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50년생이고요. 과거는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난독증의 고교 중퇴자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서 뭐 재무제표조차 잘 읽지 못하지만 창조 경영의 아이콘이자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액첸추어에서 50대 경제 구루로 이제 선정했으며 환경 문제에 적극 앞장서면서 지구를 구할 영웅으로 불릴 만큼 지금 현재 존경받는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도전 정신으로 이제 사업들을 성공기에 올려놓으면서 2009년 세계 최초 민간 우주 여객선 스페이스십 2를 공개하면서 우주 여행의 상업화를 발표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해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사업을 펼친 지.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데 주저함 없이 뭐 뉴욕 한복판에서 콜라를 쏘아대면서 버진 콜라를 알리고 버진 모바일 광고판에 자신의 누드를 선보이는 등 정말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서의 격식을 과감히 던지고 자신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상식과 통념을 깨는 괴짜 CEO의 이미지는 그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그치지 않고 즐거운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버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전이되어 그의 탁월한 사업가적 진가를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환경 문제 그리고 자선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또 이제 넬슨 만델라, 코피 아난, 아웅산 수치 이런 어떤 분들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세계 지도자 모임인 원래회를 조직하고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 정상회의인 비포이 글로벌 서밋에서 주요 연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서
적극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가는 아니신 걸로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예. 그래서 아직 저도 읽진 않았는데요. 이거 보고 싶어요. 예. 이분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어떤 분이 또 쓰신 후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리처드 브랜슨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 버진그룹의 회장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의 통장에는 쉼없이 돈이 빨려 들어올 것이며 어디를 가든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현재 그렇게 훌륭한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민과 모험들에 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래서 선천성 난독증, 이 글을 잘 못 읽는 그런 어떤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15살의 리차드는 좌절 대신 대안을 선택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을 하였고 어린 나이에 스튜던트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그저 하고 싶어서 수많은 위험과 주변의 염려를 뒤로하고 무엇보다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뛰어들었던 일들은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잡지 사업에서부터 음반 사업, 항공 사업, 모바일 등 성공을 거듭하였다. 늘 무엇이 새로울까를 고민하는 그는 버진 모바일 홍보를 위해서 타임스퀘어에서 벌거벗고 사실 누드 스튜였다고 한다. 폴 몬티를 연기할 만큼 그의 삶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그는 또한 모험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음에도 또 다른 도전을 계획할 만큼 도전광이었고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의 사업 방식에도 크게 미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는 버진그룹은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으리라. 그는 말하고 있다.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정해졌다면 당장 행하라. 관료나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것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물론 무엇을 시도했을 때 주변에서의 만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말이 맞았음을 여지없이 입증해 보였다. 이분이 이제 그 엄청난 돈들을 투입하면서 우주 여행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주변에서 했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그와 같은 부자는 많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정말 존경스러운 점은 그는 세계에 손꼽히는 대기업인 만큼 환경 문제에도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인종들을 그저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줄 차례이다. 라고 하며 다른 훌륭한 기업인들이나 인사들과 손을 잡고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물자를 지원하는 등 인류애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음을 요즘 느낀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쓰신 겁니다. 후기로.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이라 부르며 그 새로운 일에 대한 결과가 그들의 예상대로 되었을 때 그 걱정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듯 하다. 물론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식의 도전은 곤란하죠. 그러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용기야말로 급변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탓이지만 그 결과가 뭐 안 좋게 되면 거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인데 이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은 참 다른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 첫걸음을 디뎌라. 일단 해봐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한번 스터디해 볼 만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시죠? 예, 저도 조금 더 이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분이 쓰신 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이트, 이제 버진 갤럭틱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막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막 흥분과 뭐 희열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기대감과 막 그런 상상들이 막 같이 펼쳐지는 것 같던데요. 이 버진 갤럭틱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이제 부분 이제 캡처를 한 부분이고요. 하나씩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뉴멕시코에 있는 이제 우주 공항이죠. 요 이제 비행기 여기 가운데다가 그 이제 비행선을 딱 붙여서 가서 상공에서 분리시키고 이제 거기서 로켓처럼 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캡처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행선 이제 출발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활주로 이렇게 가죠. 상공에 딱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이제 그 유니티 비행선입니다. 우주로 나갈.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분리돼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영상 보면 이제 딱 나와요. 그래서 떨어진 게 독립적으로 이제 나갑니다. 점화가 되죠. 이번에 지난 12월 달에 실패한 게 이 점화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상 착륙했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착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공에서 이제 로켓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체처럼 그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갔죠. 우주로 갔죠. 그래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구, 지상. 우주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00km 이상 가면 이제 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가 있죠. 여기 쫙 이제 지구. 야, 근데 저는요, 이거 버진 갤럭티를 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번 돈을 나중에 진짜 우주여행에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워낙 이제 우주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책을 또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이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주, 막 공상, 과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리처드 브랜슨, 이분 손자인가? 하여튼 꼭 있더라고요. 표정이 남다르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손자의 이제 표정과 눈빛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성공의 간격을 이제 보면서 같이 환희를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감동이 영상으로 꼭 보십시오. 그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주식시장 상장했을 때 우주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리처드 브랜슨 경이 이걸 타고 갈 때, 직접 타고 이제 우주에 갈 때 간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때 큰 어떤 뭐랄까 또 이제 이벤트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X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로켓을 앨런 머스크가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퍼포먼스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이분도 이제 타고 간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버진 갤럭티 이제 로고입니다. 그래서 신박사의 해외 주식 첫 번째 꿈의 주식은 바로 버진 갤럭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드렸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또 상업하는 내용들 앞으로 이제 뭐 승인 받는 내용들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신박사의 꿈의 주식 동행 해외 주식의 어떤 첫 번째 꿈의 주식이 되겠네요. 버진 갤럭틱 한번 여러분들도 조금 깊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는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이 어떤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거나 이제 스터디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